안녕하세요, 리비아 한입니다. 오늘은 한솔 매거진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홈데코 사이트에 한솔 매거진 부분 사이트 따라하기 해볼 텐데요. 우선 하기 전에 사이트 분석을, 이 페이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우선은 좀 축소를 하게 되면 이 전체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div를 따로 크게 감싸주고 그 안에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 내용 순서로 코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H2, 뭐 P, 그리고 어떠한 컨트롤 바, 그리고 좌우측 버튼 넣어준 다음에 바로 이 컨텐츠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좌우측 버튼이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이 페이징이나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그대로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 사이트를 보니까 이 부분을 이미지 전체로 이미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들 때는 다 분리시켜서 이미지 따로 이 부분 텍스트 따로 정리를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HTML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난번에는 이렇게 프로덕트 부분 했었죠. 이번에는 또 다른 섹션이 나오게 되고 이 섹션 안에 이 한솔 매거진이라는 컨텐츠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솔 매거진이라고 넣어주게 되고요. 그 밑에 텍스트가 넣어야겠죠. 텍스트는 한솔 홈데코의 다양한 제품을 만나보세요. 넣어줍니다. 자, 다음에는 이젠 컨트롤 부분 넣을 텐데 우리가 기존에 컨트롤 썼던 거를 한번 활용한다고 했죠. 지금 보면 비주얼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컨텐츠 영역은 실제 비주얼 영역에 이 가운데 있는 컨텐츠 영역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컨트롤 영역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전 다음 숨겨진 제목까지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 비주얼을 가지고 가고 한번 CSS까지 한번 볼까요? 슬레이트 시키고 좌우측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이 부분은 CSS만 볼 수 있게 해서 비주얼을 보게 되면 비주얼에 컨트롤이라고 따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응용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비주얼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게 될 부분은 따로 매거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주얼이라는 영역 자체를 클래스명을 주지 않고 공통된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정리하자면 비주얼의 컨트롤이 아니라 어떤 슬라이드의 컨트롤, 슬라이드의 이전 다음 버튼으로 정의를 내릴게요. 그렇게 쓰려면 이곳에 비주얼이 아니라 어떤 슬라이드라고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슬라이드 안에 이전 다음이라고 쓸게요. 슬라이드의 컨트롤하는 부분을 따로따로 빼겠습니다. 슬라이드 이전 다음 컨트롤 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수정을 해줄게요. 컨트롤까지 있는 것만 다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죠. 컨트롤 그 이전 다음 디자인 있는 곳까지 영역을 수정을 시켰어요. 그러면 디자인 동일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세골 침하면 그대로 디자인이 유지가 돼요. 다만 나중에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비주얼이라는 클래스를 계속 안 가지고 가도 되고 슬라이드라는 클래스만 있으면 이전 다음 버튼과 그리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들을 계속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지금 방금 바꾼 부분을 따로 자르기 위해서 비주얼은 비주얼대로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슬라이드 전용 컨트롤로 넣어 놓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이쪽에 슬라이드 공통이라고 메모를 해 놓을게요. 그럼 여기는 슬라이드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 이 디자인을 보게 되면 슬라이드 공통은 좌우 버튼과 밑에 페이징이 컨트롤하는 부분이 공통 위에와 비주얼과 아래 부분이 공통이 되는 거고 다중 클래스를 사용해서 여기만의 한솔 매거진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위에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젠 HTML 가져야겠죠. 컨트롤과 이전 다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위치를 시켜주고 이전 다음을 시켜줘야겠죠. 대신에 이쪽에 넣어야 될 클래스명이 슬라이드라고 넣어야만 이전 다음과 이 밑에 있는 시작 일시정지 이런 컨트롤 부분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현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흰색이라서 눈에 현재 보이지 않거든요. 위에도 있네요.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이 지금 렐러티브도 없고 이렇게 해서 앱솔루트로 떠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HTML 유지 똑같이 사용할 거를 유지를 하고 작업을 할게요. 이게 컨트롤 부분은 지금 활용하는 걸로 해서 끝내버렸고요.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할 텐데 우선 한 개만 코딩을 하겠습니다. 이 한 개만 코딩하고 나머지는 복제가 돼서 각자 따로따로 배치를 시켜 볼게요. 우선은 이 전체 div를 감싸게 될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div 하나 감싸서 이 왼쪽 영역, 그리고 오른쪽은 리스트죠. 그래서 ulli로 감싸서 양쪽 구분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컨트롤 부분이 아니라 다시 div 하나 활성화시켜서 then 여기는 슬라이드 박스가 들어가겠죠. 슬라이드 박스에서 각각의 슬라이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슬라이드가 이 전체 박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두 개를 나눠줘야겠죠. div를 두 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거 왼쪽,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각각 분리시켜 줍니다.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ulli로 하셔도 돼요. 바로 굳이 div로 감싸지 않아도 ulli로 직관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요소를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젠 각각 링크를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겠죠. 이 컨텐츠들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배경으로 주시면 안 돼요. 이 배경으로 주게 되면 나중에 관리자 모드에서 이 슬라이드를 관리를 할 때 배경은 CSS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CSS는 관리자 모드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모드나 또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배경으로 주는 게 아니라 img 요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다 img 요소를 줘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솔이죠? 한솔의 이미지, 그리고 제가 미리 잘라놓은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넣도록 할게요. 순서가 바뀌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체 텍스트는 넣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이미지 자체가 순서를 똑같이 할게요.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순서를 똑같이 하고, 옆에는 텍스트는 이젠 이곳을 설명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굳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주지 않아도 돼요. 대체 텍스트를 주면 똑같은 설명이 두 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좀 불편함이나 좀 번거로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옆에 대체 콘텐츠가 있으면, 이 이미지를 설명할 대체 콘텐츠가 있으면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추가적으로 코딩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미지 넣고 이미지 들쓰기 하고, 다음에는 링크죠. 링크의 이미지죠.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넣어서 링크 이 부분을 전체 클릭할 수 있어야죠. 이 전체 클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미지 넣고, 그 다음에 굵은 글씨죠. 굵은 글씨 바로 스트롱이나 스트롱 넣으면 되겠네요. 스트롱에 바닥재, 그리고 강화마루, 속보 넣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가로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 코드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티티 코드 GT 넣어주면 되죠. GT가 오른쪽 화살표거든요. greater than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텍스트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리얼우드 넣어주고 동사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텍스트들은 똑같이 복제를 해서 사진만 바꾸도록 할게요. 어차피 텍스트가 바뀌는 건 크게 작업에 영향이 없고, 실제 프로젝트 하실 때에도 굳이 글씨가 다르게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DB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글씨까지 바꿔서 넣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여기 넣어야 될 것이 의자, 그 다음에는 위에서 본 의자 넣어주고요. 노란 의자네요. 노란 의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녹색 의자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다 넣었습니다.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이게 다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 부분 되었고요. 이 왼쪽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목이죠. SB 플로링이라고 해서 제목. 그래서 오리지널 헤딩 강 엠보가 한 가지 제목으로 하고 H3가 되겠죠. 내용 넣고 자세히 보기 링크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레프트죠. 레프트에 H3 넣습니다. H3 넣고 SB FLO 플로링 넣고, 그리고 그 밑에 약간 굵지 않은 글씨죠.
굵은 글씨를 기본이 H3는 굵기 때문에 그대로 굵은 글씨 유지해주고요. 스팬 요소의 굵음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요소를 빼서 해주겠습니다. 오리지널 헤링본 강행보. 그래서 쉼표하고 스페이스는 없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제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옆으로 빼볼까요? 좀 옆으로 빼서 내용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좀 Alt 탭을 넘기기에는 좀 오래 걸려서 좀 늘려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H3 그리고 P죠. P 요소에서 리바르는 네,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링크 넣어줘야겠죠. 링크를 자세히 보기라고 넣습니다. 이 상태로 하고 나머지는 디자인을 CSS로 제어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포토샵 다시 원위치로 놔주고, 자, 이렇게 해서 HTML은 끝난 것 같아요. 여기 자세히 보기 있고, 이미지는 이 부분 이미지는 우선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목 다음에 이미지 요소 그냥 넣어줄게요. 관리되는 이미지는 img 요소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대체 텍스트 없이, 왜냐하면 대체 텍스트는 주위에 설명하는 텍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그래서 굳이 Alt를 값을 넣지 않고 빈 값을 둡니다. Alt를 꼭 넣어야 되고요. 대체 텍스트를 의미하는 빈 값을 두게 되면 센스 리더와 같은 화면 낭독기가 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빈 값으로 두고 무시를 하고 바로 본래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HTML이 끝나게 되고 CSS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SS로 넘어가서 하단 부분 슬라이드는 그대로 두고, 이 슬라이드 말고, 슬라이드는 이 부분만, 이 컨트롤과 이전 다음만 사용하려고 슬라이드 클래스 쓴 거고요. 한솔 매거진이라는 클래스를 따로 줘서 이 디자인 전용으로 따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클래스를 써서 이 슬라이드 클래스는 이전 다음과 컨트롤 위한 디자인만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다중 클래스는 그 외 디자인을 꾸미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따로 빼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PSD를 캡처한 걸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이미지가 깔려 있죠. 전체 이미지를 깔아주고 배경색 넣어줄게요. 자, 전체 이미지 깔리고 그냥 배경색만 넣으면 되겠네요. 어차피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배경색만 넣어줍니다. 그럼 전체 이렇게 깔리게 되죠. 그리고 이 큰 이미지는 아까 그 작은 이미지를 쓸 거고요. 제가 일부러 큰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화살표나 이 밑에 있는 밑줄은 이 바죠. 이 바들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했는데 렐러티브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매거진 자체에 포지션 렐러티브를 넣어서 바로 밑으로 빠질 수 있게, 화살표와 함께 밑으로, 이 화살표가 있죠? 밑으로 빠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하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솔 매거진 가운데 정렬이죠? 이 H2가 가운데 정렬이고 글씨 크기 한번 볼게요. 높이가 글씨 크기 28픽셀, 그리고 색상은 가장 진한 부분 검정색이네요. 28픽셀의 검정색. 그러면 매거진에 H2 요소를 잡아서 폰트 사이즈 28, 그리고 컬러는 검정색 넣어주고요. 가운데 정렬이죠. 텍스처럴 센터 넣어줍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다시 한번 보면 밑에도 P도 가운데 정렬이죠. 그리고 위로 떨어진 거 한번 볼게요. 위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50픽셀 떨어졌고요. 글씨에서 다음 글씨까지 16픽셀 떨어졌네요. 그러면 H2 요소의 위아래로 주겠습니다. 한 번에 패딩을 50에 16 줍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주게 되고요. 이 P 요소를 다시 가운데 정렬 시킬게요. 그러면 매거진의 안에 있는 P 요소를 잡아서 가운데 정렬 시킵니다. 브라우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텍스트 한번 또 볼까요? 텍스트는 높이가 저기죠. 글씨 크기 14픽셀. 그리고 가장 진한 글씨, 회색에서 진한 글씨를 잡아서 이 텍스트로 넣습니다. 폰트 사이즈 14픽셀, 컬러 스포이더를 찍은 걸로 넣어주죠. 그리고 한 줄짜리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줄짜리는 줄 간격이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줄 간격도 초기화시켜서 오버된 그 여백에 대해서 좀 줄여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백이 훨씬 더 좀 줄어든 느낌이 들죠. 100%면 글씨의 높이만큼 꽉 차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좀 유사한 디자인을 연출시켜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가운데 부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이 이미지가 너무 좀 번거롭게 커 있죠. 우선 사이즈를 이미지를 줄이고 이미지를 줄이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우선 전체 덩어리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이 가운데 있는 div의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서 플로어 레프트, div의 플로어 레프트, ul 플로어 라이트를 하겠습니다. HTML 보게 되면 여기 슬라이드 박스라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레프트는 아까 큰 이미지, 이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라이트는 이게 네 가지 리스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박스라는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매거진 안에 있는 슬라이드 박스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 우선은 가로 세로를 주겠습니다. 가로 세로를 줄게요. 이렇게 주게 되면 1010 화면을 보게 되면 자, 이쪽에 있죠. 1180에 430 1180에 430을 주겠습니다. 1180에 430을 줘서 이렇게 가로 세로 해주지만 이미 이미지가 크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div와 ul이 플로 레프트가 되어야 돼요. 지금 실수를 약간 좀 착오가 있었는데 이 슬라이드 박스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덮은 아이예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 div를 하나 줬죠. 그 안에 div가 가로 세로 값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HTML 코드를 짠 게 슬라이드 박스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 div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div가 계속 접힌 펼침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이 끝나면 그 다음 div가 접힌 펼침이 아니라 이쪽에 있고 다른 div는 또 이쪽에 있고 해서 형제로 좀 잡으려고 해요. 형제로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잡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슬라이드 박스에 자식의 div를 잡아서 그냥 슬라이드 박스 이 부분이고 자식의 div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잡아서 가로 세로를 다시 주도록 할게요. 이미지가 커서 아직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레프트와 라이트가 있죠. 레프트, 플로 레프트, ul은 플로 라이트로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div에 또는 그냥 이 상태에서 레프트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레프트 라이트 디자인에 같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을 하고요. 플로 레프트 넣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플로 라이트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배치가 될 텐데 역시나 이미지가 커서 그렇고요. 이미지를 이제 좀 줄여줄게요. 이미지를 줄여줄 때는 우선은 이 가로 사이즈를 주고 오버플로 히든을 한번 해줘야 돼요. 오버플로 히든이라는 것은 이 가로 세로보다 초과된 어떠한 영역이랑 컨텐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마스크처럼 잘라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주거든요. 왼쪽 영역 크기, 클래스 레프트의 크기를 우선 잡아서 이제 이미지가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800에 430 넣겠습니다. 800에 430 레프트를 800에 높이를 430 잡아서 오버플로 히든을 줘서 더 이상 뚫고 나가지 못하게 해서 이미지를 좀 잘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했던 그런 배치는 나왔죠. 디자인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원했던 배치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가지고 한번 이제 좀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또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미지가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현재 이미지가.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를 제가 좀 꽉 차게 주겠습니다. 안에 이미지를 컨트롤 하겠습니다. 레프트에 이미지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배경으로 깔린 이미지 요소이기 때문에 자, 레프트에 안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 사이즈를 100%로 맞춰줘요. 그러면 이 800 가로 부모의 크기인 이 레프트의 크기가 800픽셀이잖아요. 그 800픽셀에 맞춰서 자동으로 가로 사이즈가 꽉 차게 되고 세로 사이즈는 이 이미지의 본래 사이즈에 비례해서 이 100%를 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꽉 차지만 세로가 이렇게 만약에 세로 100% 하게 되면 이미지가 굉장히 무너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800에 430 비율이 아니거든요. 모든 이미지가 올릴 때 이렇게 세로로 많이 눌린 이미지의 형태가 나오지만 비례해서 늘려나게 하고 싶으면 한쪽 방향으로만 100% 주셔야 됩니다. 이미지를. 안 그러면 지금처럼 양쪽 다 100% 주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눌린 이미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지 손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100%를 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가 손실 없게 넣어준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젠 SB 플로링이랑 이번 컨텐츠 자세히 보기 버튼까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우선 이렇게 DIV로 감싸져 있어요. 하나의 영역으로 감싸져 있고 오른쪽으로 붙어 있죠. 그리고 배경이 반쯤 투명한 검은색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필요한 것은 이 제목, 내용, 버튼을 하나로 감싸야 됩니다. HTML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이미지를 우선 맨 뒤로 보낼게요. 맨 뒤로 보내고 어차피 위치는 상관이 없거든요. 제목이 맨 먼저 와야 되고 제목 다음 내용 순서로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두고 이 상태에서 div 하나를 묶어서 이 div가 오른쪽으로 앱솔루트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버리고 그 안에서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div 자체가 배경이 검은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자를 선택을 해보면 div 레프트 안에 div가 딱 하나밖에 없죠. 요소가. 그럼 div 선택을 하고 배경색을 줍니다. 배경색 RGBA를 줘요. RGBA를 주게 되면 투명도를 줄 수 있거든요. 000 하면 RGB가 검정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알파값 0.5 정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검하게 차 있죠? 이 부분을 포지션 앱솔루트로 해서 올려볼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하고 라이트 0 하고 탑 잘못 날라갔네요. 포지션 앱솔루트 라이트 0 탑 0 해서 오른쪽 위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곳에 붙은 이유가 부모의 기준으로 가죠. 현재 부모의 렐러티브 붙은 것은 바로 매거진이라는 전체 감싼 녀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될 것은 레프트의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레프트라는 것은 이 영역을 얘기합니다. 이 영역 안에서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레프트라는 클래스 안에 포지션을 줍니다.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게 되면 바로 포지션 렐러티브 오른쪽 기준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가 이렇게 한 줄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사이즈를 주지 않았거든요. 이 검은색의 사이즈만 주게 되면 이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 밑에 많이 붙어 있죠. 이 붙어 있는 영역 한번 떨어뜨려 보고 더 계속 작업을 해보죠. 그래서 매거진의 높이를 주겠습니다. 전체 감싸고 있는 이 전체 감싸고 있는 부모에다가 높이 줄게요. 670 픽셀이네요. 매거진에다가 높이를 줍니다. 670 픽셀 주고 한번 볼까? 이제 스크롤 내리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배치가 되었죠. 이 부분을 해주는데 이 검은색 부분이 가로 세로 사이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 사이즈는 100%죠. 앱솔루트 상태에서는 세로 100%가 들어갑니다. 가로 사이즈만 보게 되면 200픽셀이네요. 그러면 이 div, 검은색 배경을 준 div에 가로 200픽셀, 세로 100% 상태의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가로 200픽셀, 세로 100%를 줍니다. 자, 그럼 원하는 대로 연출이 되었죠. 이제 그 안에 있는 텍스트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텍스트를 보면 좌측 정렬이에요. 좌측 정렬이지만 왼쪽에 다 가질 못하고 어느 정도 영역이 보정되어 있죠. 그러면 왼쪽에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정확한 여백은 버튼까지 생각을 해봐야죠. 버튼까지 다 이어진 여백, 바로 여기까지 여백이 되고 여백은 왼쪽으로 20픽셀이네요.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20픽셀이겠죠. 좌우 20픽셀씩 주고 위로 또 떨어져 있잖아요. 위로 떨어진 부분까지 계산해서 47픽셀, 그러면 좌우 20, 위로 47픽셀의 여백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검은색 배경 준 곳에다가 47에 20픽셀, 그리고 밑에는 없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검은색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가로 사이즈가 더 늘어났죠. 검은색도 세로가 늘어날 텐데 안 지금 늘어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오버플로 히든해서 그런 거고, 우선은 가로 사이즈에서
패딩을 줬기 때문에 서로 영향이 가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돼서 240픽셀로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박스 사이징을 넣어주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하게 되면 패딩과 가로 사이즈를 자동 계산해서 이제 원래 200픽셀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H2 한번 해볼까요? H2의 기본 폰트 사이즈는 20픽셀이네요. 20픽셀로 하고 흰색입니다. 그러면 CSS에서 div left div 안에 H2 요소를 잡고요. H3네요. H3 요소를 잡고 컬러가 흰색,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아까 20픽셀이었죠? 20픽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다 넣었죠? 그런 다음에 지금 HTML 보게 되면 스팬으로 하나 감싸두었어요. 스팬으로 감싼 부분은 현재 굵은 글씨가 아니에요. 그러면 H3 안에 스팬 요소가 있을 경우에 폰트 웨이트가 노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굵은 글씨가 해제가 되죠. 근데 글씨가 위에 올라탔죠. 디자인을 보면 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럭을 줘서 자동으로 줄내림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스팬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럭을 줘서 줄내림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내림이 되고 위에 대문자 굵은 글씨에 영문이 들어가게 되죠. 자, 다음에 P 요소 한번 볼까요? P 요소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현재 16픽셀이네요. 그럼 텍스트가 16픽셀에 흰색이 되겠죠. 그러면 레프트 div 안에 있는 P 요소를 잡아서 폰트 사이즈 16픽셀 주고요. 흰색 주겠습니다. 흰색이 되었고 가운데 정렬 되었죠. 좌측 정렬로 만들어 줄게요. 텍스트 라인 레프트 줍니다. 줄간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줄간격은 이곳에서 여기까지가 줄간격입니다. 24픽셀. 그래서 줄간격 라인 하이트 24픽셀 줍니다. 지금 제대로 이제 표현이 되었죠. 이제 줄간격 줬으면 H2와 이 P 간의 줄간격도 계산을 해줘야죠. 우선 24픽셀이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줄간격 계산하는 법이 있었죠. 가운데로 넣어주고 24픽셀이 이 정도 됩니다. 줄간격은 브라우저에서 렌더링이 될 때 줄간격의 텍스트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벌어져요. 24픽셀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12픽셀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12픽셀이에요. 그래서 줄간격이 만나게 되는 거고, 여백을 밑으로 주게 되면 여기서 텍스트에서 텍스트까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줄간격부터 그 다음 텍스트까지 계산해야 돼요. 근데 H2도 줄간격이 있어요. H3죠. 줄간격은 이 정도입니다. 32픽셀. 그러면 이 중간을 잡고 여기부터 32픽셀을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실제로 H2와 H3와 P와의 간격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9픽셀의 여백이 있고요. 32픽셀 줄간격까지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H3에 32픽셀이었죠? 32픽셀 줄간격을 주고요. 그리고 P와 H3 간의 간격은 9픽셀 줍니다. H3 밑으로 주셔도 되고요. P 위로 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9픽셀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져 있겠죠. 다음에는 이제 버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버튼은 밑에 붙어 있죠. 텍스트가 다수줄이든 여수줄이 되든 계속 밑에 붙어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이 붙어 있는 거는 포지션으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포지션에서 가로 사이즈 주고, 그리고 좌우측 정리를 해주고, 세로 사이즈 주고, 선 주고, 글씨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선 줘볼까요? 가로 세로 160에 45, 그리고 흰색이죠. 160에 45 흰색을 주겠습니다. A 요소죠. div 안에 있는 A 요소를 잡아서 가로 사이즈 160에 45 그리고 선 1픽셀에 흰색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는 안 들어가 있죠. A 요소는 인라인 요소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줘서 가로 세로를 넣어주고요. 텍스트 한번 볼까요? 텍스트는 높이가 텍스트 폰트 사이즈이기 때문에 16픽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폰트 사이즈 16픽셀 흰색 만들어주고,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이었죠. 텍스트 라인 센터
그리고 줄 간격 높이만큼 주게 되면 가로 세로 X축 Y축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이젠 이걸 가지고 포지션을 주면 되죠. 포지션의 위치는 레프트 버텀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레프트 버텀, 라이트 버텀 해야겠네요.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라이트 버텀 20에 40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20에 40이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20픽셀하고 밑으로부터 40픽셀 올려버리면 위치가 딱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왼쪽 레프트 부분은 됐고요. 이제 라이트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라이트는 전체 흰색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 때 UL-LI로 만들었습니다. UL이 되고요. 그리고 LI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L의 크기가 필요하겠죠. UL의 크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크기겠죠. 380에 430이네요. 380에 430 라이트 380에 430입니다. 거기에 흰색 배경까지 있었어요. 흰색 배경을 넣어줍니다. 딱 맞았죠? 그리고 지금 텍스트와 이미지와 많이 붙어있는데 현재 떨어뜨려 볼게요. 그럼 전체적으로 여백 한번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백은 20픽셀이죠. 위아래 20픽셀이면 오른쪽도 20픽셀일 거예요. 전부 다 20픽셀로 여백을 줄게요. 패딩 20픽셀. 패딩을 주면 가로 세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자동 계산 박스 사이즈인 보드 박스로 줘서 가로 세로 영향이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젠 이미지와 이 텍스트와 간격도 줘야 되겠죠. 하나의 LI예요. LI고 링크로 다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I가 이만큼 크게 만들어 줘야 돼요. 우선은 첫 번째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패딩을 주고 왼쪽에 패딩을 이만큼 주고 이미지를 앱솔루트로 띄워준 다음에 이 두 개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에 줘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클릭 가능해야 되니까 A가 디스플레이 블럭을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A의 왼쪽에 이만큼의 여백까지 포함해서 글씨 여백까지 포함해서 이만큼의 패딩을 준 다음에 패딩 위에 이미지를 우선 올려 볼게요. 그럼 디스플레이 블럭 해주고요. 그리고 100픽셀 왼쪽으로 패딩 10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A로 감싸져 있죠. 라이트에 LI 요소 안에 있는 A를 선택해서 디스플레이 블럭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패딩을 왼쪽으로 100픽셀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포지션으로 해서 이미지를 왼쪽으로 붙인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A에다가 렐러티브를 줘야죠. 포지션 렐러티브를 줘서 포지션 렐러티브를 줘서 유지를 시켜주고 이미지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서 왼쪽 위로 붙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다 붙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글씨 크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는 바닥에 붙어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앱솔루트가 띄워지자마자 이 안에 있는 바닥에 있는 컨텐츠에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무시가 되고 그냥 글씨들만 정리를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높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높이가 필요한데 우선 높이는 좀 나중에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 시켜야 되거든요. 세로 가운데 정렬. 그 부분하고 우선 이 부분 여백부터 주겠습니다. 20픽셀씩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20픽셀 한번 줘보면 20픽셀 하면 밑부분이 또 20픽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20픽셀 다 줬어요. 그 부분과 또 충돌이 됩니다. 그것까지 좀 해결을 해볼게요. 자, LI 밑으로 우선 20픽셀 패딩을 20픽셀을 주고요. 그러면 밑에가 더 벌어져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 정렬이 되면 그 정렬이 돼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0픽셀 하고 0픽셀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 좌우, 아래는 0. 이 20픽셀이 나머지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전혀 변화는 없지만 나중에 가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전혀 틀어짐이 없다라는 걸. 자,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 정리하면서 이 이미지가 살아나는 걸 볼 거예요. 우선은 이 텍스트를 각각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보면 스트롱과 일반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일반 텍스트는 A 요소에 이 텍스트 컨트롤하게 될 거예요. A 요소 안에 있는 스트롱을 따로
텍스트를 컨트롤하게 될 겁니다. 지금 컨텐츠가 A에 감싸져 있고 그 안에 일반 텍스트 있고 이 텍스트가 이젠 스트롱이 된 거죠. 그래서 A 요소에 텍스트 잡고 A 요소 안에 스트롱 잡아서 따로따로 관리할 거예요. 그러면 A 요소 안에 텍스트 크기가 16픽셀이고요. 그리고 폰트가 333이네요. 16에 333 넣어줍니다. 그럼 스트롱은 좀 작죠? 굵은글씨 됐고요. 13픽셀의 검은색을 넣어주겠습니다. A 요소 스트롱에 폰트 사이즈 13픽셀에 검은색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줄내림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롱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면 블럭 요소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 줄내림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젠 이미지 중간으로 글씨가 와야 되는데 그냥 위로 패딩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제품명이 두 줄이 될 수도 있고 이 카테고리가 두 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 가운데 정렬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CSS에서 줄 수 있는 게 플렉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테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디스플레이 테이블이라는 것을 한번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을 좀 감싸줘야 돼요. 우선 A 요소가 현재 디스플레이 블럭인데 이 A 요소를 디스플레이 테이블로 바꿔보겠습니다. 라이트에 있는 A 요소를 이 테이블로 바꾸게 되고 테이블 안에 하나의 요소를 감싸서 div를 하나 감싸겠습니다. 지금 HTML5에서는 있는 inline 요소 안에 블록 요소 올 수 있는 게 A 요소거든요. 그래서 A 요소가 테이블 요소가 되고 div가 TD 요소로 될 거예요. 그래서 CSS로 디스플레이 테이블 그리고 div가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테이블의 특징이 TD, TH 특징이 세로가 커질 경우 그러니까 높이가 커질 경우 세로 정렬이 가운데로 되죠.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렐러티브 주고 왼쪽으로 패딩 준 거 테이블이 아니라 div 해줘야죠. div에 전부 다 옮겨주겠습니다. 이 디자인을 옮겨주고 그리고 이곳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테이블 셀로 넣어주겠습니다. 테이블 셀이라는 것은 TD를 얘기하고요. 디스플레이 테이블은 테이블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가 필요하겠죠. 높이가 있어야지 세로 가운데로 올 거니까. 그러면 82픽셀입니다. 그러면 테이블 셀의 높이를 82픽셀을 주고요. 그냥 테이블 셀 준다고 해서 세로 가운데 정렬은 되지 않아요. 바로 이곳에 설정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버티컬 라인 미들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세로 가운데로 오게 되고 클릭도 다 되고 왼쪽도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클릭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여기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테이블의 가로 사이즈 안 줘서 그래요. A링크의 가로 사이즈. 지금 HTML상에서는 테이블로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클릭이 여기까지 오겠죠. 밑에가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요소를 추가를 안 시켜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div 똑같이 다 제공을 해주면 아까처럼 디자인이 잘 반영이 될 겁니다. 이걸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자,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 가운데 정렬이 돼서 이 텍스트가 두 줄이 되든 세 줄이 되든 다 가운데 중심으로 이 위아래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컨텐츠 부분은 완성을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 컨텐츠 부분을 가운데로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 좌측도 있고 우측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스크립트를 짤 때 어떻게 돌아가냐면 포지션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좌표로 해서 이 부분을 포지션 가운데로 오게 하고 그리고 레프트 값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슬라이딩 돼서 좌표를 애니메이션이나 트랜지션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슬라이드를 직접 짜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 이렇게 포지션을 배치할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의 슬라이드마다 방금 코딩한 걸 집어넣으시면 되지만 만약에 슬라이드 자체를 스크립트로 만약 구현을 하고 싶으시면 지금처럼 포지션을 이동해서 그 좌표를 계산을 해가지고 가운데로 놓고 그리고 좌우측은 그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게, 마이너스로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포지션으로 이 영역 자체를 가운데로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로 놓는 방법은 우선 가운데로 놔야 될 것부터 정해야 되죠. 이 div가 가운데로 놔야겠죠. div를 선택을 할게요. 바로 이 div죠. 이 div를 포지션을 주겠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주고 레프트 50% 할게요. 그러면 왼쪽에서 50% 되죠. 왼쪽 변에서 왼쪽 변으로 50%예요. 그래 왼쪽으로 다시 반만큼 와야 되는데 이 반만큼 오기 위해서는 트랜스폼을 씁니다. 트랜스폼의 트랜스레이트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x축 마이너스 50%, 나머지는 0으로 줍니다. 그러면 x축만 가운데로 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가운데로 있는 걸 완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위로 좀 떨어져 줘야겠죠. 위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40픽셀 정도 내려갔네요. 그러면 레프트 50%, 탑 40픽셀 넣어줍니다. 탑값이 들어가면 위부터 계산하죠. 지금 잘못 계산했는데 릴러티브가 여기부터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해야 돼요. 150픽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배치시켰고요. 이 아래 부분 배치가 잘 됐는지 볼까요? 아래로부터 48픽셀 떨어지게 할게요. 지금 그런데 슬라이드의 컨트롤 부분이 아래로부터 48픽셀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를 수치를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이 수치는 비주얼 수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의 버튼만 바꾸려면 매거진에 슬라이드가 있을 때 그 컨트롤이 버텀으로 48픽셀만 떨어지게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자가 스크래스가 하나 얘보다 더 늘었기 때문에 시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얘가 맑아진 부분이 먼저 먹습니다. 위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잘 표현이 된 거겠죠. 그리고 이 개수는 그때그때 줄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좌우 버튼이 중요한데요. 이 좌우 버튼은 부모 렐러티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붙일 거는 이 가운데로부터 양쪽에, 이 가운데 텍스트의 가운데 컨텐츠의 양쪽에 배치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 이미지 자체가 포지션으로 레프트 50% 주고 이 50% 상태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를 주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50% 주고 오른쪽부터 계산해서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중심으로부터 다시 이쪽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라이트부터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해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화살표는 점점 멀리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부터 계산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좌우 화살표 이미 비주얼에 설정이 돼 있어요. 이전 다음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설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방금 했던 방법 있죠? 매거진에 슬라이드라고 다시 한번 지정을 해서 위치만 재설정해 줍니다. 이미지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레프트로 50% 가게 하고요. 라이트로 50% 가게 할게요. 그러면 다 가운데로 몰리게 될 거예요. 지금 이쪽이 안 보이는 이유는 Z인덱스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다음에 Z인덱스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전체 공통으로 올리면 되니까요. 10으로 올려서 위로 올려주게 만들면, 자, 이게 왼쪽이 오른쪽에 있는 이유는 왼쪽 변으로부터 되는 거고, 왼쪽 변으로부터 가운데로 온 거고, 오른쪽 변으로부터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X 모양처럼 만들어지는데, 왼쪽 변으로부터 얼마만큼 가는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페이지의 가운데를 우선은 잡아야겠죠? 마키 툴로 잡으면 됩니다. 마키 툴로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줍니다. 그래서 1픽셀 좀 나와 있는데 1픽셀까지 다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가이드선을 가운데로 커요. 그러면 딱 스냅이 걸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서 왼쪽이죠. 왼쪽에서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 변을 계산해야 돼요. 왼쪽 변을 계산하게 되면 640픽셀이에요. 그러면 레프트 마이너스 640픽셀 하면 이 위치로 오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640픽셀은 마진으로 레프트입니다. 640픽셀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위치로 오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브라우저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더라도 계속 이 위치에 있게 됩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치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가로 사이즈가 같으니까 마진 라이트 마이너스 640픽셀 넣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있겠죠. 세로 가운데 정렬이 필요하죠. 세로 가운데 정렬은 우선 y 마이너스 50% 됐는데 가운데 정렬이 됐네요. 이게 근데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니라 지금 전체 영역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가운데로 와야 돼요. 이 사각형의 가운데로 오기 위해서 좀 달리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전체 가운데를 우선은 계산을 해야지 위로 얼마만큼 올라간지 계산이 되겠죠. 저는 전체 박스를 그어주고요. 가이드 우선 지워주겠습니다. 세로 가운데 이쪽이 스냅이 걸리네요. 이 부분에서 더 내려간 거죠. 이 부분이 가운데부터 화살표의 가운데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크기의 반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하려면 가운데만 내려주면 되거든요. 50픽셀만 밑으로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진이 위아래 50픽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50픽셀 밀어주고 왼쪽으로, 그리고 위로 50픽셀 가고 오른쪽으로 넣어주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중간에 오게 됩니다. 자, 중간이 아니라 이만큼을 좀 떨어져야겠네요. 이만큼 한번 좀 더 내려간 것 같거든요. 26픽셀로 한번 바꿔보고 한번 지켜보죠. 제가 계산이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26픽셀을 줘서 26픽셀이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산을 살짝 오해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게 좌우 버튼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벌어진 걸로 생각해야지 왼쪽에서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서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브라우저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 왼쪽 계산된 게 더 밀려거나 더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포지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 다음은 포지션으로 다시 빼면 돼요. 포지션 그대로 복제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 div를 하나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슬라이드에 두 개를 만들어 줘야겠죠. 하나 그리고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시도할게요. 여기에서 div 닫히기 전 한 단계까지 이 부분까지를 복제를 해야 되고 두 개 하나 그리고 두 개 복제를 합니다. 그럼 총 3개가 화면에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한 곳에 다 뭉쳐 있는 거예요. 3가지가. 그러면 이 div에 있죠? 이 div 앱솔루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div는 밑에서 계산할까요? nth child. 그래서 첫 번째 div는 위치가 왼쪽으로 다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마진으로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산해야겠죠.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100픽셀 정도 떨어뜨리게 해볼게요. 그래서 마진 레프트 100픽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금밖에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럼 100픽셀 플러스 이 전체 영역을 줘야 돼요. 그래야면 이 영역이 되니까 전체 사이즈가 현재 1180이죠. 이건 전체 박스 사이즈고 한번 재볼까요? 1180이 맞네요. 1180에 100을 더하면 됩니다. 1280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왼쪽이 이렇게 붙겠죠.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를 빼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라이트로 하면 안 되고 레프트로 해서 양수로 줘야 될 것 같네요. 제가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양수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붙게 됐죠. 이게 붙는데 문제가 이렇게 가로수 스크롤이 생겨요. 이 가로수 스크롤 안 생기려면 뚫고 나가는 걸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 부모, 요 슬라이드 박스죠. 이 슬라이드 박스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서 더 이상 못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착각을 했는데 슬라이드 박스가 아니라 요 매거진이죠. 네, 정정할게요. 오버플로 히든이 매거진으로 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죠. 지금은 단순히 구색 맞추기로 이렇게 포지션을 마진 레프트, 마진 뭐 레프트 마이너스 해가지고 막 넣었지만 실제로 스크립트 작업을 입히게 되면 포지션 좌표로 알아서 계산을 해서 실시간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전 단계까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실제 스크립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 마진 이 부분은 삭제가 될 거예요. 우선 지금은 구색 맞추기로 가운데 기준으로 왼쪽, 가운데 기준으로 라이트에서 양쪽 맞춰서 이렇게 포지션으로 양쪽을 이렇게 던져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포지션으로 해서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 CSS를 활용하면 트랜슬레이트 같은 걸로 더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솔 매거진 부분 슬라이드 디자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슷한 게 나오면 반드시 응용하고 그대로 활용하라 라는 거고, 다중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 비주얼에 종속되어 있는 디자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쓸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디자인이 통 이미지로 본 사이트는 되어 있지만 전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 하나하나는 전부 다 포지션으로 다 이동을 시켜야지 자연스럽게 무빙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좌우 화살표는 레프트로 기준, 라이트 기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줘야만 제대로 된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는 컨트롤 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